반갑습니다. 77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몇 시간 있다가 서유럽 쪽으로 여행 일정이 있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뭐 유튜브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서 너무 뜸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공사 중간에 제가 현장을 떠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좀 찜찜하지만 또 저를 대신해서 현장에 또 유능한 우리 반장님도 있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고, 또 마침 지금 요 그저께 3층 마지막 슬래브 3층 뚜껑 콘크리트를 쳤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콘크리트라는 건 양생기간이 있고 거푸집 존치기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3층 슬래브 바닥 보호, 이 수평 부재는 거푸집을 빨리 띄면 안 되죠. 서포트, 동발이라 그러나, 예, 그 서포트를 빨리 떼면 안 됩니다. 특히 보호 바닥은 그 절대적인 그 존치 기간이 있어요. 그래야 얘가 충분히 굳고, 예, 균열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또 다 떼어내야 바닥이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네? 이제 방통 미장을 하던 뭐 기포 콘크리트를 치던 그 다음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또 공백이 마침 있고, 제가 연초에 예약할 때는 이 청라 현장이나 또 양평 현장이 전부 이렇게 좀 빨리 착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한없이 늦어지는 거예요. 특히 양평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고, 청라 현장도 이 착공 인가가 늦게 났어요. 그래서 시작도 늦게 한 데다가 또 올해는 비가 또 많이 자주 와가지고 공정이 약간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골조가 지금 다 된 상태에서 창을 선택을 해야 되죠. 창. 물론 도면에는 창 규격, 사이즈 뭐 다 나와 있지만은 창의 메이커도 많고, 뭐 재질은 뭘로 하며, 뭐 그 구성, 색상, 유리,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정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창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봐도 너무 긴 영상은 처음부터 보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도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짧게 제가 1편, 2편, 3편 나누기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창에 대한 얘기 중에 핵심적인 건 그 로이 유리, 로이 코팅에 대한 그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에 앞서서 뭐 간단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도면에서 이미 디자인이 나왔잖아요. 도면에서 디자인이 나왔는데, 그 주택 설계하기 전에 건축주의 취향과 또 설계자의 또 의도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정해지죠. 근데 이 내가 집을 짓는 그 내 땅 위치가 뷰가 너무 좋다. 뭐 바깥에 착 펼쳐진 뭐 바다가 있다든지 강이 있고, 또는 뭐 너무 좋은 경관이 있어요. 그러면 창을 넓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좋지요. 가슴이 탁 터지고. 지금 청라 현장 같은 데는 바로 앞에 필드예요. 그냥 쭉 잔디밭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골프장 자체가 뭐 국제 규격으로 크니까. 그래서 그 푸른 잔디밭 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을 이제 크게 하고 싶으신 거죠. 창 크기는 이 주택 외관에서 봤을 때 디자인하고 좀 어느 정도 어울려야 돼요. 그 미국식 목조주택, 우리가 그 삼각형 지붕을 박공 지붕이라고 그랬죠. 이 패드멘트가 있는 그런 삼각형, 그런 전통적인 미국식 목조주택 같으면은 그 한쪽 벽의 면적에 비례해서 창이 너무 크면은 그게 조화가 안 맞아서 영 이상해요. 보기가 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 벽 면적에 비례한 창의 크기,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약간 현대적인 스타일, 모던 스타일이라고 하나요? 박스형으로 딱 간결하게 된 그런 주택 형태는 창을 상당히 그냥 크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그냥 외벽 전체를 그냥 유리 박스 형식으로 유리로 다 덮어도 뭐 별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형 모더니즘 같은 건물은 창을 크게 넣어도 별 이상이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삼각형 지붕의 미국식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창을 너무 크게 통창을 끼면은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데,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에너지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딱 감이 올 거예요. 이 표를 찾아보세요. 제가 이 표를 지금 여기 올려놨는데, 건축물 부위별, 지역별, 열 관리율 그 규정한 표가 있습니다. 건축물 부위별, 지역별, 열 관리율 표. 그러니까 지역은 우리나라 왜 나눠놨어요? 위에 뭐 중부 1지역, 2지역, 뭐 중부 지역, 뭐 그러니까 남부 지역,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어디서 어디까지 지도상에 이렇게 어디 경상남도 북도 해가지고 뭐 이 중부도 1지역, 2지역 해서 뭐 어딘 제외하고 이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왜 나눠냈냐면 그 묶음이 같은 연평균
그 기후, 온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건축물 부위별, 어디에 부위, 뭐 지붕, 외벽, 또 외기에 직접 면한 벽,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은 이렇게 뭐 예? 발코니 창이 있는 그 안쪽 벽, 뭐 바닥 또는 최하층 바닥 이렇게 건축물의 부분 다 정해서 거기는 열 관리율을 얼마 이하로 해라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 관리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단열재 등급이 있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서 그 단열재에 또 열 전도율 같은 걸 계산해서 뭐 중부 일지역의 외벽은 그 값을 맞추려면 단열재 뭐 1등급으로 했을 때는 뭐 120mm, 2등급으로 했을 때는 180mm 뭐 이렇게 딱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또 머리에서 기억도 못하고 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표를 보시던지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를 캡처하셔가지고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자, 건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 손실은 껍데기, 외피입니다. 외피. 그러니까 지붕, 외벽. 뭐 도움형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지붕 벽 따로 없죠.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으니까. 장충체육관 같은 거. 그래서 이 외피 면적에 비례해서 외피의 단열 성능, 지붕 외벽의 단열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에너지 이동, 에너지 손실이. 근데 그 창에, 그 외벽에 창이 붙어 있죠. 창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 기준 별표 4에 보면은 창 및 문의 단열 성능이라고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표를 띄워놨는데 글자가 작으면 잘 안 보이는데 그 창 및 문의 단열 성능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축 설계 도면, 우리 집 주택 도면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뭐 단면도 같은데 인출선 찍어가지고 여기 단열값이죠. 열 관리율 값이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 예? 창 같은 경우는 1.5W per 미터 제곱 K. K는 그냥 온도, 도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1스퀘어미터당, 1평방미터당 몇 와트 열이 관류하는 거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를 값으로. 그래서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자, 비교를 해봐요. 건물이 있으면 껍데기를 통해서 열이 손실되거나 열이 뭐 이렇게 들어오거나 하는데 겨울철 기준으로 난방을 했는데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벽 기준은 얼마냐? 외벽 기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부 1지역 0.15 와트 퍼 제곱미터당 K입니다. 또 0.15라는 숫자가 있죠. 외벽 면적당 0.15 값이에요. 이게 작을수록 단열이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 관류가 잘 안 된다. 숫자가 작을수록. 네. 0.15예요. 외벽. 근데 외벽에 껴있는 창, 이거는 그 표에 보시면은 별표 4 창 및 문의 단열 성능 그 표가 있어요. 그 표에 대한 이제 계략적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거기서 그러면 창 중에 제일 이 단열 성능이 좋은 창이 어떤 창이냐 그 표를 보시면은 그 표에서 오른쪽 맨 밑에 거기 가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창에 재질이 있죠. 창틀 일단 금속재가 있고 그 옆에는 목재 또는 플라스틱입니다. 왜? 이 열전도율 값이요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주로 알루미늄으로 사실 알루미늄 창틀을 쓰는데 알루미늄 창틀은 열전도율이 뭐 제가 기억 못한 이제 표 보여드릴게요. 뭐 몇백, 400인가 뭐 이렇게 열이 빨리 전도가 됩니다. 열 전도율이. 그 다음에 지금 뭐 목재 창틀은 잘 안 써요. 엄청 고급 뭐 특수한 그런 창이든지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 계통 PVC 그런 창을 쓰는데 그 창의 열 전도율 값은 뭐 한 평균 뭐 플라스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뭐 0.5, 1 뭐 이 정도 작습니다. 굉장히 1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열 전도율이 일단. 그러니까 자, 금속재 창틀하고 목재나 플라스틱 창틀 중에 어떤 게 유리해요? 목재나 플라스틱이 유리하죠. 그 다음에 또 표에 보시면은 금속재는 또 둘로 나눴죠. 열교 차단제를 썼냐, 열교 차단제를 안 썼냐. 열교라는 거는 자, 창틀이 있으면 그게 알루미늄 금속이가 열전도가 빨리 되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틀 바에다가 단열재를 넣고 그 열이 외부로부터 집안 쪽으로 열이 빨리 가지 못하게 겹겹이 막 막아놨어요. 그걸 열교 차단제다. 히트 브릿지를 막아준다. 네? 그렇잖아요. 열이 막 한강다리 자동차 가듯이 막 쌩쌩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열 차단 막 바리케이트를 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창 및 문의 단열 성능 표에서 보면은 이쪽 오른쪽 맨 밑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죠. 뭐예요? 거기는 이제 재질은 플라스틱이고 플라스틱 또는 목재 극한에서 또 사중창이면서 알곤이 주입돼 있으면서 로이율이죠. 로이 코팅. 그것도 로이도 뭐예요? 소프트 코팅을 세 겹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관리율 값이 1.2W입니다. 제곱미터당 도시 1.2W, 1도시당. 예, 1.2W. 자, 기억하세요. 1.2라는 숫자하고 유리창 중에 성능 제일 좋은 거 1.2W. 그 다음에 건축물 부위별, 지역별 열 관리율 중에서 공동주택에서 외벽은 어느 정도의 이 열 관리율 이하가 돼야 되냐? 0.15W입니다. 스퀘어미터당 1도시. 예. 자, 그러면 유리창 제일 성능 좋은 거는 1.2W고. 외벽, 아파트 외벽 단열 기준을 맞추려니까 중부 1지역을 보니까 0.15다. 그럼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8배 차이가 나요. 8배 차이. 단열 성능에서. 예, 뷰도 좋지만은 창도 적당하게 넣어야 된다. 창이 많을수록 8배의 벽체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표를 두 가지 건축물 부위별, 지역별 열관리율 표하고 그 다음에 별표 4의 창 및 문의 단열 성능 그 표를 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뭐 이게 참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가지고 이 요즘 기준으로 해서 1.2를 창에 유리의 단열 성능 1.2를 맞추려면은 뭐 3페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중 유리 알곤 넣고 로이 코팅까지 다 하고 뭐 해야지 그저 1.2W를 맞출까 말까. 예. 근데 보통은 이제 한 중부 지역 1.5W 정도 이렇게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핵심은 그 로이율입니다. 로이. 그러니까 저방사 유리다. 방사 뭘 방사를 하냐? 자, 이런 유리에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얘를 일부는 반사를 시키고 일부는 유리 자체로 흡수를 하고 또 나머지 에너지는 방사를 합니다. 방사. 예. 근데 자, 여기서 햇빛이 예를 들어서 햇빛 에너지가 100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반사를 20% 반사시키고 유리 자체로 10%가 흡수가 됐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는 게 얼마예요? 뭐 10 빼면 70이 이렇게 방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뭐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의 방사 에너지가 유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방사를 한다. 그래서 low emissive glass. 그래서 로이 유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이 창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자, 페어그래스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유리 이거 두 겹이다, 두 겹. 예. 그럼 한 겹을 더 내면 뭐, 3페어 유리가 되죠. 3중 유리. 근데 이제 두 겹 유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이, 바깥이에요. 이쪽이 실내다. 이쪽이 바깥이고 실내다. 예. 그러면 이제 일단 먼저 정할게요. 숫자. 자, 이쪽 껍데기, 여기가 1번입니다. 바깥 기준 1번. 그 다음에 요 안쪽이 2번. 또 이쪽 유리 안쪽이 3번. 여기가 4번. 4면이 되죠. 1면, 2면, 3면, 4면. 또 3중 유리 한 장 더 있으면 또 5면, 6면이 되겠죠. 예. 먼저 그거 정했어요. 어디 기준으로? 저 바깥부터 1면, 2면. 그러면은 자, 이렇게 두 겹유리예요. 페어그래스 이중유리다. 그러면 로이 코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드 코팅이 있고 소프트 코팅이 있습니다. 근데 하드 코팅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뭐 하드 코팅 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거의 뭐 소프트 코팅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표에서 창 및 문의 단열 성능 거기서 쭉 보면은 거기도 또 자, 로이 코팅을 했는데 소프트 코팅을 했냐? 하드 코팅을 했냐? 그 값이 다르죠. 근데 그 방사, 단열 성능, 그 에너지 차단 성능은 소프트 코팅이 더 좋습니다. 소프트 코팅은 이렇게 금속을 겹겹이 코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 코팅보다 성능을 조금 더 쳐준다 이겁니다. 그 대신에 하드 코팅은 유리 그 녹여서 나오는 그 공정상의 금속 입자를 아예 들러붙게 해가지고 상당히 뭐랄까 내구성도 좋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 코팅은 유리 공정에서 만드는 데서 한 게 아니라 판유리가 나왔으면 그 판유리를 갖다가 거기다 챔버에 들어가서 금속
말하자면 이 미세한 금속 입자를 여기다가 코팅을 한 거예요. 들러붙게 한 거죠. 주로 뭐 은코팅 뭐 이런 걸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은 유리하고 강력하게 붙어 있지를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팅한 면을 만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층 안에 내부에 이쪽에다 하든지 이쪽에다 하든지 거기다 내부에 코팅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이 테두리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유리 간격 유지하기 위해서 간봉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 간봉짜리는 또 그 소프트 코팅을 말하자면 닦아내야 됩니다. 예. 그 간봉을 접착하는 그 화학의 아픈 부틸 같은 게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산화가 된다. 이 코팅한 금속 막이 녹이 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테두리에 이렇게 또 금속 녹난 자국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이 엣지 부분을 이렇게 다 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그러면 다들 그래요. 자, 여기가 1면, 2면, 2면에다 코팅을 하는 게 낫냐, 3면에다 코팅을 하는 게 낫냐, 거기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잘 안 보니까 이 바깥유리 여기다 있지 이쪽에다가 여기다 코팅을 했어요. 예, 이 두겹유리 중에 여기다 코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 2면 코팅이 됩니다. 2면 코팅. 근데 이쪽이 바깥인데 1면, 2면, 3면에다 코팅을 했어요. 예,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자 에너지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제 크게 이렇게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상업용 건물이냐, 주택이냐. 그걸 뭘 기준으로 그걸 따지냐면, 자, 냉방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건물이냐, 난방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건물이냐.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상업 건물이다 그러면 냉방 에너지가 많습니다. 냉방 에너지. 여름철 냉방 에너지. 그러면 여름철에 어떤 이 태양광 햇빛에 의한 그런 거, 막아보자.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여기다 코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거울이다 치면은 이 여기다가 은막 있죠, 은막. 그거는 뭐 두껍게 은막을 했기 때문에 거울이 돼버리죠. 불투명하고. 근데 여기다 살짝 입히는 거예요. 살짝. 금속막을 아주 살짝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투과율은 있고 빛은 투과가 되고 다 보이면서 어떤 방사 에너지는 막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외부 바깥이고 태양광이 에너지가 이렇게 온다. 뭐 여기다가 자 이면 코팅이죠. 이면 두 번째 면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선 태양 에너지 여름철 일사 에너지를 막는데 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면에다 붙였을 때는 이면에다 코팅을 한 로이유리는 이쪽에 높은 에너지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를 막는다. 그 상업 건물은 여름철에 그런 냉방 부담, 냉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면에다 코팅하는 게 좋다더라. 그 다음에 자 주택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에너지 보면은 겨울에 난방 에너지 비중이 커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보통 뭐 좀 이렇게 창도 열어놓고 시원하다가 아주 더울 때 에어 컨디셔닝을 키울 수도 있죠. 그래서 겨울 여름을 따져보면 겨울에 난방 에너지 비중이 큽니다. 그럼 뭐예요? 겨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방 안에 우리 집에 있는 더운 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나가면 안 되겠다 했을 때 요 이면에다 코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바깥이고 이쪽이 안쪽이 3면에다 코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됐죠. 이쪽 이 주택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이쪽으로는 저방사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겨울 기준, 주택 기준으로 하면은 이쪽에 3면 코팅으로 하는 게 좋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여름인데 그러면 주택인데 여름인데 아까 무슨 상업 건물처럼 여름에 주택도 이렇게 이면에다 코팅을 하면은 에너지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여름, 하지, 동지. 그러니까 해가 제일 길고 해가 제일 태양고도가 높은 게 여름 하지예요. 하지 때는 해가 내 머리 위에 있어서 태양이 내려오는 이 각도가 굉장히 이렇게 가파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보면 아파트 거실 한여름에는 이 거실창 앞에 요만큼 밖에 해가 못 들어와요. 예. 근데 겨울에는 동지 때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 이 거실 깊숙이 태양이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겠어요? 이거
의미가 없죠. 일단 남향집이다. 그러면은 여름철 태양광이 그렇게 집 안까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차라리 태양광이 내려 쬐는 이 지붕 쪽 있죠. 지붕 쪽 슬라브. 그쪽에다가 반사, 로이 코팅을 하지 말고 은박단열재를 이렇게 놔야 되겠다. 은박단열재. 예. 그러면 효과가 더 많을 것이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자, 그림을 이제 똑바로 그리면은 겨울철 기준에는 저렇게 돼요. 그리고 주택 기준에 우리 집 안에 있는 에너지가 나가는 걸 막는다 했을 때는 3면 코팅이 좋다. 그 다음에 뭐 우린 난방 에너지보다도 여름에 더운 거, 그러면 상업 건물 같은 경우는 2번, 2면에다 코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유리창을 끼울 수도 없고. 그러면 양면에다 다 코팅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양면에다 다 코팅을 하면 이쪽에서 어떤 열도 못 나올 것이고, 이쪽에서 오는 열도 못 갈 것이고, 단열 성능은 뭐 상당히 좋아지겠죠. 근데 그게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창호 업체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양면을 코팅하면은 이 안에 공기층 안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유리가 이렇게 깨질 수가 있다. 그게 간봉의 역할인데, 요새는 TPS 간봉이라 그래서 플라스틱 가스 침투율이 굉장히 적은, 밀봉이 아주 잘 되는 더모 플라스틱 스페이서 TPS 간봉, 그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전에 알루미늄 간봉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간봉이라는 게 유리 요 간격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 스페이서거든요. 근데 알루미늄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 한 토막, 여기 한 토막, 네 토막을 넣어줘. 여기가 끊어져 있어요. 근데 이 더모 플라스틱 스페이서는 고무줄처럼 이렇게 해서 꺾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은 딱 한 군데만 이렇게 조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가스를 집어넣죠. 가스. 그래서 알곤 가스 같은 걸 넣는데, 그 가스는 뭐예요? 이게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 일반 공기가 들어갔을 때는 이 안에서 대류 현상을 하죠. 그래서 열 이동 중에 하나가 뭐 전도, 복사도 있지만 대류가 안 되게 그 알곤이라는 가스를 집어넣고, 또 이 안에 습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습도가 있으면은 온도가 많이 내려갈 때 결로 현상이, 이 내부 결로가 생기면 닦지도 못해요. 그거 가지고 유리창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봉, 알루미늄 간봉 안에 흡습제라고 요 알갱이들, 실리카겔 그런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 쓰는 그 TPS 간봉은 그런 거를 다 해결한 거죠. 그 안에 흡습 성능도 있고 밀봉 성능도 있고, 거기다가 알루미늄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라스틱하고 열 전도율 차이가 얼마요? 뭐 100배 이상 납니다. 100배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도 적고, 또 네 토막 들어가는 그런 거를 그냥 한 줄로 딱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TPS 간봉 이것도 굉장히 선호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로이 코팅을 어느 쪽에 하냐,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개념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생기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내 집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 집 창은 뭐 로이 코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로이 코팅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어차피 이제 법 규정, 에너지 기준 같은 게 강화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 집에 이거 이제 사용 검사를 맡으려면은 그 유리창의 성능 값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로이 코팅을 하고 뭐 알곤도 집어넣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자, 우리 집 유리창도, 자, 여름철에는 2면 코팅 유리, 겨울철에는 3면 코팅 유리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사진에 보듯이 이런 회전창이라는 게 있어요. 회전창이 뭐 이렇게 돌아가든지 이렇게 돌아가든지 회전창인데, 저것도 이게 막 뺑뺑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렸다 이렇게 닫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막 180도 돌리면은 2면 코팅이 3면 코팅면으로 가고 그렇잖아요. 누가 좀 연구해가지고 특허 내세요. 그러면 그것도 좀 선호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로이 코팅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로이 코팅은 또 뭐 소프트 코팅은 어떻게, 하드 코팅은 또 어떻고, 그러한 좀 디테일한 것도 얘기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